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 이영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가까운 별 태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제목을 본 사람들은 태양이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태양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천체는 지구죠. 지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니까 태양은 두 번째로 중요한 천체입니다. 왜 중요하냐? 간단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의 109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중력은 28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태양에 가서 몸무게를 잰다면 2.8톤이 되겠죠. 2,800kg.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이고 빛으로는 8분 20초가량 걸립니다. 그리고 온도는 중심액이 1,500만 도로 알려져 있고 표면은 약 5,800도, 6,000도에 가깝죠. 6,000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500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요 온도 얘기는 뒤에서 조금 다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태양은 지금 지난 50억 년 동안 지구에 에너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각종 생명이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 인간도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마운 천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끔 태양풍이 또는 자기폭풍이 일어나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주 환경을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태양은 중요한 천체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모습은 은하수의 모습인데 은하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 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별에 딸려 있는 행성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별들은 어두운 별구름, 학문적인 용어로서는 성간분자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여기 은하수에 보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이 전부 성간구름에 성간분자원에 섞여 있는 먼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별이 탄생을 하면은 빨간색, 노란색으로 서서히 변하면서 별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만물이 지구상에서 만물이 흙에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만물은 흙에서 태어나서 죽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별들도 가스, 그러니까 성간분자구름에서 태어나서 죽으면은 다시 성간구름으로 돌아갑니다. 멀린 은하들 보면은 주위에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그 까만색 성간분자구름이 있는 곳 근처에 새로운 별들이 막 태어나는 엄청나게 태어나 있는 모습을 바로 색깔로 알아볼 수 있겠죠. 오래된 별들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 노르스름한 색깔처럼 보이는 것이고 검은 별구름 옆에 있는 색깔이 좀 다른 것, 푸르스름한 것 또는 빨간색 이런 것들이 새로 태어나는 별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봄에 새싹이 나면 얕은 연두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잎사귀 색깔은 조금 짙은 초록색이죠? 똑같습니다. 이치가. 별 탄생은 만물이 흙에서 태어나듯이 별들도 역시 탄생하며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큰 별은 수명이 짧아요. 1000만 년밖에 안 되고 작은 별들, 우리 태양은 작은 별에 속합니다. 수명이 100억 년 내외 이렇게 됩니다. 자,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봅시다. 아까 좀 전에 파란색으로 된 그런 별구름이 점점 수축을 해서 가운데는 별이 만들어지고 주위에 조그만한 여러 가지 부스러기들이 뭉쳐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렇게 8개의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소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별들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상에는 지금 크기를 직접 비교해 놨는데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행성들은 태양의 크기가 이 정도이면 목성과 토성이 굉장히 큰 행성이고 지구는 찾을 수 있나요? 이 슬라이드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조그만한 것이 바로 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이 아까 조금 전에 사이즈가 얼마라고 그랬죠? 한 109분의 1, 한 100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태양계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에만 지금 현재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모든 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생명체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habitable zone 또는 green zone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생명체가 거주 가능 지역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영어로 짧게 얘기하면 HZ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체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이 얼어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액체 상태로 있으려면 상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온 돼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태양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고 어떤 때는 뜨겁다고 어떤 때는 차가워지고 이런 현상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면 생명체가 진화할 수 없겠죠. 태양은 주계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태양의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고 우리 태양계에서는 오로지 지구만 이 생명체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계열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행성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 별의 중심부, 우리는 태양은 태양의 중심부에서 에너지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지는 원자 핵 에너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낙진이라든가 폴루션이 생겨서 우리 방사능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핵융합은 수소 4개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질량 결선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낙진이 없습니다. 그 장점이죠. 수소 폭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초당 태양의 에너지는 3 곱하기 10의 33성 에르그 퍼 세컨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인데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죠. 제일 밑에 내가 써놨어요. 지구 전체의 1년 전력 생산량이 3 곱하기 10의 27승인데 태양이 똑딱 1초에 만드는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융합 에너지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도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질량 결선의 법칙을 알고 있죠. 너무나 간단한 식인데 너무나 훌륭한 식입니다. E는 mc의 제곱. E는 mc의 제곱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태양은 뜨거운 수소가스로 되어 있는데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이고 중심 밀도가 150배, 물의 150배 정도입니다. 융합이 일어나려면 1000만 도 이상이 돼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 밀도가 물의 100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 4개가 있다고 해서 발로 헬륨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필요하죠. 근데 태양은 그 조건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서 수소의 0.7%만이 에너지로 변해요. 1초로 계산하면 400만 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중심부에서 만들어져서 겉으로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태양 온도, 표면 온도는 한 5,800도쯤 되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이면은 이렇게 막 뽀글뽀글 방울이 많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태양도 안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대류층에 의해서, 복사층이라고 합니다. 복사층 안에가 있고 대류층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물이 끓듯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쌀알 무늬 모양처럼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태양이 어떤 때는 깨끗하게 이렇게 쌀알 무늬만 넣고 어떤 때는 또 흑점이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까요? 자, 태양 흑점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한 자기 활동으로 대류가 덜 일어난다. 자기장이 있으면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주위의 온도보다 아까 5,800도라고 그랬는데 한 1,000도, 2,000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까맣게 보이겠죠. 어떤 때는 흑점이 많고 어떤 때는 없어요. 이 이유를 아직 천문학자들이 모릅니다. 이거 밝혀내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렇게 굉장히 흑점들이 많고 지구보다 더 크고 10배씩이나 커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플레어가 일어나고 홍염이 일어나서 엄청난 활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흑점 주기가 11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도전해서 밝히길 바라요. 11년 주기. 그리고 흑점이 많이 나오고 태양 활동이 강해지면 이렇게 자기 폭풍이 일어나서 지구로 막 날아옵니다. 이거를 잘못 방어를 했다면 지구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측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입자가 날아오는 것하고 폭발하는 때하고는 한 2, 3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폭발하는 현상을 빛으로 보고 입자가 날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위성이라든가 첩보위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관측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태양이 조용할 때, 태양이 엄청나게 셀 때, 활동이 셀 때, 보통 때는 이렇습니다. 조용할 때는 이렇고. 이렇게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세지는지 몰라요. 이걸 밝혀내는 게 관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으로 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온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중심핵이 1500만 도이고 표면이 5800도, 6000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온도가 100만 도에서 500만 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표면이 6000도인데 밖에는 100만 도. 갑자기 몇천 배가 뛰지 않습니까? 온도가.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될 텐데 겨울 화롯불 가까이 가야 따뜻하죠. 멀어지면 날로 있으나 마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은 표면은 5800도인데 멀리 가면 갈수록 뜨거워진다. 이거를 태양 물리학자 또는 태양 천문학자들이 몰라요. 그걸 알기 위해서 재작년에 파커 태양 탐사선을 띄웠습니다. 5년, 6년 뒤에 도착을 해서 연구를 할 겁니다.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도전하기 바랍니다. 제가 노벨상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를 태양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태양, 가까이 있는 별, 태양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